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쇼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적으로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주민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들이 경영난과 구인난으로 줄지어 폐원하고 있어서인데요. 농촌 주민들은 혹여나 휴일이나 밤중에 갑자기 아프게 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려는 의료진이 적고 농촌은 도시보다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기도 어려워서인데요.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린 농촌을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적으로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주민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영난과 구인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원의 길을 걷고 있는 농촌 응급의료기관이 많아서입니다. 농촌 의료가 처한 열악한 현실은 올해 1월 새롭게 재지정된 법정 응급의료기관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126곳으로 지난해보다 10곳 늘어난 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239곳으로 9곳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농촌 응급의료기관들은 경영난에 시달려 휴업하거나 법정 기준인 당직의사 2명과 간호사 5명을 채우지 못해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정부 지원도 끊겨 폐원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병원이 사라져가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5곳에 달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밤중에 갑자기 아파도 치료받을 병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의료 공백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특히 농촌은 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인들이고 마땅한 교통편도 없어 응급의료의 빈자리가 더욱 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북 단양군입니다. 2015년 국내 유일했던 응급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휴업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응급환자 46명 가운데 45명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응급환자를 신속히 진료할 의료시설이 없어 일명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일단은 약하니까 저희들 자체적인 재원만 가지고는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군단위에는 좀 재정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부는 지난해 공공보건 장학제도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지방의료원 등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대생을 선발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장학생에겐 연간 1,200만 원의 장학금과 매달 생활비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올 2월 장학생 20명을 모집하는 공고에 달랑 9명만 지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공공의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사들을 농촌 지역으로 유인할 수단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처럼 노목천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세우거나 농촌형 응급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앙정부에서 시군에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구인난과 경영난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남 하동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었던 새하동병원이 단적인 사례인데요. 새하동병원은 월급 2,500만 원을 제시했음에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정의학과 진료만 가능한 반쪽 운영 상태입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군에 사는 70세 최숙란 씨. 최근 겪은 아찔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남편이 배가 찢어지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는데 인근에 갈 병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황이었지만 1시간 거리의 진주시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천공이라고. 구멍이 난 데다가 누지라 놓은 게 피가 온 내장에 다 가리게 됐다고. 30분만 늦으면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쎄 달렸던지.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대수술을 했잖아요. 해갖고는 저리 살았어. 이런 끔찍한 경험은 비단 최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하동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주민들도 언제든지 최 씨와 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하동군에도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있었지만 지정병원이 잇따른 경영난과 구인난을 겪으면서 지정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조건인 의사 2명, 간호사 5명이라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병원은 약 3개월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휴업 당시 최악의 상태를 막고자 보건소와 당번 약국이 환자를 받았지만 지역의 의료 상황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촌 주민들의 의료복지가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새하동병원이 휴업 기간 동안 관내 몇몇 약들이 서로 협조하여 저녁 10시까지 약국 운영하고 저희 보건소도 진료도 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은 겨우 휴업을 끝내고 재개원했지만 주민들로부터 반쪽짜리 개원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병원의 정상 진료를 하는 과는 가정의학과뿐, 그 외 내과나 신경외과 등은 간판만 있을 뿐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월급을 2,500만 원을 제시해도 농촌 지역에 오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한 1,000 정도 받으면 돼요. 그 정도면. 근데 2.5배를 주잖아요. 사모님이 안 오신다면? 그럼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요. 무엇보다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응급진료가 필요한 순간에도 최 씨처럼 진주시나 순천시 등으로 병원을 찾아 멀리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도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응급실을 운영하고 싶어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데다 경영난도 심각해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겠다고 하지만 병원 측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는 것 자체가 험난하다고 말합니다. 지정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간호사 5명, 조무사 5명, 의사 2명, 그다음에 농촌병원은 경영 악화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가 저하되고 다시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결과 경영난과 구인난이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화가 도시보다 심각해 노인이 많은 데다 교통편도 불편해 응급의료기관이 없으면 제때 치료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결국 농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요즘엔 대학생의 농촌 봉사 활동을 일컫는 농화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제주 지역 대학생들이 제주농협 대학생 농촌사랑 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대규모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농번기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주 농민들을 돕기 위해 대학생들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대학생들의 농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바람의 섬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칩니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은 마늘을 수확하기 위해 쉬질 않고 움직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농촌인 만큼 농사일을 돕는 대학생의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이들은 제주농협 대학생 농촌사랑 봉사단입니다. 제주대와 제주국제대학생 1,200여 명이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민들을 돕기 위해 나선 겁니다.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농사에 서툴기 그지없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 큰 힘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마늘 수확한다는 철이 돼가지고 농민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해가지고 하는 바람입니다. 마늘 수확철을 맞은 농가들도 대학생 농촌사랑봉사단의 농활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고령하고 일손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매년 와서 우리 마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활에 참여한 제주 지역 대학생들은 일손 돕기에 앞서 17일 제주대에서 열린 2019년 대학생 농촌사랑봉사단 발대식에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도 내 10개 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자매결연 마을 환경 개선 운동과 감귤 수확 돕기 등 농촌 마을과 교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5월 달이 그 보리하고 마늘 수확이 상당히 이제 바쁜 시기인데 특히 마늘은 짧은 기간 내에 수확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각 단과 대학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결연이 맺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별로 2박 3일 동안 마늘 일손 돕기에 참여할 예정이 있습니다. 제주농협대학생 농촌사랑봉사단의 활동은 농활의 명맥을 잇는 동시에 농활 활성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활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만 해도 대학생들의 필수 코스로 여겨졌지만 요즘엔 취업난 등의 여파로 찾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학 총학생회 등과 연계해 농활을 이끌어온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관계자는 과거엔 대학에서 농활을 하기 위해 문의 전화가 북새통을 이뤘지만 이제는 농활 문의를 하는 대학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농활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농활 참가 인원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청년 학생들 취업난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겹쳐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 지역 대학생들의 농활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예전처럼 농활이 농촌 사회의 활력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일부 농가들이 원룡에 비해 덩치가 큰 소가 가축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린다는 점을 노리고 송아지 출생 신고를 일부러 늦추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를 키워 판매하는 농가들이 소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는데요. 또한 소 이력제가 유명무실해져 정부 정책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폐사해 사육 마리수에 변화가 생기면 5일 이내에 지역축협이나 농업법인 등 관할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008년부터 소의 출생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전산으로 기록해 관리하는 소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잘 지키지 않는 한우 농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축 시장에서 비싼 값을 받기 위해 일부러 송아지 출생 신고를 늦추는 방식으로 소의 나이를 속여 체격을 커 보이게 한 겁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줘서 나가서 자기는 뭐 100만 원 더 받겠지만은 우리 축산 데이터가 점점 나빠지니까 안 좋다고 생각해져요. 실제로 축산물 이력제의 원령별 소 사육 현황을 보면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의 경우 지난해 3월 3개월령 이하인 송아지는 약 17만 마리였지만 1년 후인 올 3월 13에서 15개월령 송아지 마리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21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1년 새 같은 나이대 송아지가 무려 4만 마리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꼼수를 부리는 농가들 때문에 제때 출생신고를 마친 농가들만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송아지의 원령을 속이는 것이 정부 정책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소 이력제를 소 사육 마리수를 예상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우 수급 조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소 이력제의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고 중요한 정부 시책을 결정하는 데 큰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소 사육 마리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농가들에게 그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농가들의 꼼수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농가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사육 단계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관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하위법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농장 정보를
논리적으로 추정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 이력제를 철저히 지켜온 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나 정부 시책 결정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수급 예측을 전담하는 벤처형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농가 소득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벤처형 조직 신설 신청을 마쳤고 승인이 나면 올 하반기에 과 단위 조직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본부와 통계청에서 내놓은 농산물 수급 예측 정보가 빗나갈 때가 많아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에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늘과 양파의 과잉 생산량은 모두 3만 7천 톤. 이를 산지 폐기하는 데 들인 비용만 118억 원에 달하는 등 농민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전담하는 벤처형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처형 조직이란 농업계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정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 새 조직을 만들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벤처형 조직은 행정안전부의 심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벤처형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신청 절차를 마쳤고 허가가 나는 대로 올 하반기 중에 과 단위의 팀을 꾸릴 계획입니다. 또 조직이 꾸려지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예측 정보의 정확도를 끌어올려 선제적인 수급 조절이 가능케 한다는 보관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이런 조직 변화가 농산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는 달걀의 유통을 체계화하고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란 유통센터 사업 공모 대상자로 밀양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달걀의 유통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전국에 계란 유통센터 4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에 밀양시가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계란 유통센터 광역망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잎이 분홍색, 자색, 흰색을 띠는 관상용 벼 신품종 3종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전국 최초 관상용 벼 충남 1호를 유생미 수집 자원과 교배해 새로운 관상용 벼 품종을 선발한 겁니다. 이들 품종은 이삭으로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 논 그림이나 논 글씨 등에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 축제장에서 경관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정부와 도 그리고 시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겁니다. 도는 시군별 저출생위원회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채널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농업기술원에서 식용곤충을 활용한 요리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식용곤충 요리의 특징과 장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식용 귀뚜라미 백김치와 고소의 커리 등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곤충 요리 2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또한 곤충 생산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식용 곤충으로 만든 건강 밥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